안녕하세요. 봉사 에드살롱 아는 언니예요. 오늘은 저희 센터 다녀갔던 친구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들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센터가 이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요. 작년에 저희 센터에서 검사 받았던 한 친구는 검사를 했는데 굉장히 언어 쪽이 굉장히 발달이 한 친구였어요. 언어 이해 쪽이. 그래서 그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외고까지 생각을 해서 글로벌 트랙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역시나 아이가 굉장히 영어에 관심을 보이다가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말하기 대회가 있어요. 어떤 명칭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 말하기 대회를 이제 한다고 하시면서 저한 관련된 좀 뭐 학원이나 이런 문의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쪽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그 친구가 실제로 수상을 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저희는 삼육중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4학년부터 이제 와서 검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삼육중은 언어랑 수학이랑 좀 골고루 다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능 패턴 보고요. 또 하나는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의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좀 멘탈이 약하지 않은지 그런 걸 확인한 후에 삼육중 준비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학군지에 있는 친구는 아니었고 비학군지 친구였고요. 친구는 삼육중을 준비할 수 있는 학원 로드맵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삼육중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어머님이 연락 오시기로는 그 대비 학원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육중이라든지 뭐 특목고라든지 과학고, 외고 이런 특별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 웩슬러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잠재력을 확인 후에 그 로드맵에 맞게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이제 아이가 작업 기억이나 이런 처리 속도 부분만 높고 기본적인 잠재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준비를 시키면 아이들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따라하다가 좌절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공부 정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을 하고 어머님들이 대비하시는 게 아이들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 길이 되겠죠. 또 기억에 남는 친구는 좀 다둥이 친구였는데요. 좀 느린 친구였어요. 그리고 막상 검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느렸거든요. 그리고 언어랑 수학적인 부분도 사실 기본적으로 아이가 타고난 그릇이 크진 않았는데 이제 이 친구는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학년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도한 학습량으로 아이가 이제 그게 생활적인 부분에서 반사회적 행동으로 좀 친구들을 괴롭힌다든지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이런 행동으로까지 자기 스트레스를 표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 검사를 해서 아이의 능력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한 학습은 어머님들한테 빼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이 언어 쪽이 좀 더 나은 친구는 책 읽기만 좀 몰두하셔도 되고 수학 쪽이 좀 더 나은 친구는 연산만 하셔도 되거든요. 사실 한 분야에서 자신감을 먼저 키워준 다음에 약한 부분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욕심으로 영어, 수학, 국어 다 이거를 모든 걸 아이한테 다 넣으려고 하시면 아이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저학년 때는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친구들을 괴롭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적인 교우관계 문제까지 번질 수 있어요. 좀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좀 더 커서 하고 딱 필요한 지금 연산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친구도 사실 과한 학습을 좀 제거해줬더니 생활태도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연락 오신 부분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 이제 중학생 친구들 중에서는 굉장히 사춘기가 크게 오거나 아예 번아웃이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 너무 고민이 돼서 어머님들이 검사를 해보면 아이의 능력에 맞지 않게 그 친구들도 과한 학습을 초등 때 많이 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 6학년 때 수학 상까지 나갔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미적분까지 다 끝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유동초능 수치가 그걸 받아들일 만큼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작업 기억이 높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어떻게 해서든 버텼던 거거든요. 본인의 이제 수학적인 사고력보다는 다른 정서적인 부분으로 버티다가 너무 이제 어려워지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 이제 학원도 안 가게 되고 자꾸 거짓말하고 이제 중학교 때는 그런 번아웃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정확하게 아이 그릇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학습 양을 조절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게 언어 부분, 수학 부분, 집중력, 암기력 이게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아이는 언어 쪽을 잘 타고난 친구가 있고 어떤 쪽 아이는 수리적 능력을 잘 타고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한 부분을 더 끌어주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로드맵을 짜셔야 되는데 대부분 어머님들은 못한 것을 보완시켜주기 위해서 로드맵을 짜세요. 그러면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간 투자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고 없이 계획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떤 부분을 잘 타고났는지는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센터는 공선동에 있는 학군지 친구들도 많이 오지만, 그리고 사립초 친구들도 많이 오지만, 사실은 비학군지에서 이제 학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먼저 이 친구한테 푸시를 해야 되는지 어머님들이 고민되셔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1, 2학년까지는 집에서 보통 엄마표를 하기 때문에 얘가 뭘 잘하는지, 언어가 뛰어난지 수학이 뛰어난지 잘 몰라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어느 부분이 좀 더 뛰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 뛰어난 부분을 먼저 큰 학원에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나약하지 않고 좀 경쟁력이 있다면 큰 학원에서 영어가 뛰어난 친구는 영어를 대형 학원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수학적인 부분은 좀 천천히 시작을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 선택할 때 영어도 대형, 수학도 대형, 갑자기 안 보내는 학원들을 갑자기 아이한테 3학년 때부터 그렇게 보내면 아이가 공부를 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먼저 투입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러 오시는 거죠. 실제로 저희 친구는 저학년 친구, 이제 2학년 친구였고, 이제 3학년이 되니까 학습적인 부분에서 좀 로드맵을 짜려고 온 친구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검사를 했더니 굉장히 언어 부분이 뛰어났었어요. 수학하고 좀 편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주변에 있는 이제 큰 대형 학원을 말씀을 드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소그룹에서 일단 연상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사고력 부분은 필요한 친구가 있고 사고력 대신 그냥 3학년부터 교과심화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에 맞게 이제 제가 로드맵을 말씀을 드려요. 이런 식으로 내 아이의 정확한 국영수과에 대한 로드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웩슬러만 가지고 보진 않고 기질검사라든지 학습검사라든지 성격검사 이런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아이한테 맞는 소그룹 학원, 대형 학원 또는 과외가 맞는 친구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문제집이 이 친구한테는 좋은지, 또 선행만 그냥 기본 개념을 선행만 쭉 나가야 되는 친구인지, 아니면 자기 학년 심화 교재까지 조금 챙겨서 해야 되는 친구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센터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좀 만족을 하고 나중에 또 피드백이 오기로는 되게 후련하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돼서 후련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친구들이랑 저희 센터에서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